네, 2부 방송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하다 보면 채팅창을 잘 안 보는데 지금 채팅창을 화면을 정리하면서 채팅창을 좀 보니까 말이죠. 무슨 뭐 상담소 구글 검색해가지고 이런 경매와는 전혀 관계없는 시잘데없는 그런 들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삭제를 하는 바람에 시간이 조금 지체됐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 정말로 싫어해 봐가지고. 이 뭡니까? 정하은 상담소 구글 검색 이게 뭔가요? 주식 그건가요? 요즘도 휴대폰에 보니까 말이죠. 무슨 이재명 윤석열 기대준지 주식에 대해서 저는 그 참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채팅창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경매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요. 채팅창에 걸레 같은 글 남겨놓지 마시고 그냥 나가세요. 예? 그럼도 정말로 제가 혐오를 합니다. 조금 까칠스러워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2부 방송에서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니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중앙지방법원 사건이었어요. 요 사건도 제가 좀 더 보여드릴게요. 이 경매 정보지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건도 역시 마찬가지 2003년 9월 달에 갑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갑저당권이 설정됐고, 맞습니다. 이상한 사람 참 많습니다. 이정수님, 이렇게 보면 제가 우리 최선생님한테 이게 관리자 그걸 지휘를 좀 들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 가지게 됩니다. 쓸데없는 거 있으면 관리자 막 잘라버리면 되거든요. 일단. 자, 이 상태에서 2015년 9월 달에, 을이 전입식. 근데 이 사람이 조금 제가 경매 정보지로 하니까 조금 이게 냄새가 나는 것 같더라고. 확정일자라면 안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서 2016년도에 저당권 실정하고 그 이후에 가압류가 우두두두두 있었어요. 이 상태에서 제3자가 본건에 대해서 강제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2017년 12월 27일인데 물건지가 그걸 서울 강남구 청담동인가 삼성동인가 있어요. 1차 기일인데 1차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가지고 1차 기일일 날 낙찰됐으니까 당연히 100% 넘게 이제 낙찰이 됐겠죠. 그죠? 100% 넘게. 사업 한 5억 정도에 이제 낙찰이 됐다는 것이죠. 왜?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또 일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경매 신청권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경매 신청 누가 했노? 그러니까, 제3자가 강제경매 신청했구나. 이러하였을 경우엔 때로는 봐가지고 대위 2가지였던 경우의 수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대위 변제 등에 의해 가지고 어떤 권리관계가 유동적으로 춤출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민사집행법이죠. 민사집행법 몇 조입니까? 102조에 의한 무익녀. 무익녀에 해당돼서 내가 설사 낙찰받더라도 내가 불허가가 날 여지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경매 신청권자에 따라 가지고 이 건 같은 경우 강제경매니까 1번 대위변제 가능성 여지도 있고, 두 번째 보니까 이 경매 사건이 계속 진행된다 했을 적에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의한 무익녀에 해당돼서 설사 내가 낙찰받더라도 내가 낙찰받은 금액 가지고는 이 저당권자보다도 먼저 앞서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권리자들 아니십니까? 이 사람 확정일자 안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우선 변제권을 가진 권리자들의 채권액을 만족 못 시킨다 하더라 이랬을 적에는 법원에서는요 무익녀다 해서 매각 불허가 결정을 내려버린단 말이죠. 그죠? 자, 그런데 보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분들이 1차 기일 날 입찰 들어갔다는 것은 이게 앞에 1순위로 해서 갑 저당권 4천만, 원래 이 사람들 6천만 원 저당권 설정했다가 설정 금액을 2천만 원 다운해가 4천만 원으로 설정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이게 있는 상태다 그러면 이 임차인 보증금 3억 아니라 30억일지라도, 그죠? 30억 원일지라도 낙찰자는 눈 하나 깜짝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거 믿고 들어간 낙찰 받았다 이거죠. 근데 밑에 내용 보면 이게 또 없어져 버립니다. 자, 다시 화면을 정리를 하고 보여드릴게요. 자, 나와있죠, 그죠? 2017년 12월 27일 날 기분 좋게 낙찰을 탁 받았습니다. 1차 기일 날이니까 1차 가격보다 이제 높은 금액으로 낙찰 받았겠지요. 그죠? 높은 금액으로 낙찰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게 있으니까 낙찰자는 그칠 게 없는 거예요. 왜? 인수하는 게 없다 이거지. 근데 27일 날 낙찰 받고 나서 보니까 29일 날 말이야. 이틀 있다가 이 갑 저당권이 뿅뿅 말소돼 버렸어요. 갑 저당권이 말소돼 버렸어요. 이러니까
2018년 1월 3일 날 해가지고 어리죠. 이 사람이 임차인인데 그 보면 이게 이 날짜에 낙찰 받았다. 그런데 어른 임차인이다. 그럼 전혀 관계가 없지 않느냐. 근데 제가 볼 적에는 이 날짜에 낙찰 받은 사람하고 아마 임차인하고 어떤 그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임차인은 그냥 1차 길래 훅 들어가서 이제 낙찰 받을 그런 요량인데 이게 없어짐으로 인해가지고 갑자기 또 불리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매각 불허가 신청을 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되고요. 따라서 이게 어쨌든 이제 매각 불허가 신청이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면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났다. 그런데 나하고는 또 경매를 진행시켰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 1차 매각 기일날 낙찰 받았다가 불허가 결정 났다가 하면 1차 기일날 최저가격 그대로 이게 다시 2018년 3월 21일 날에서 기일 잡혀가지고 경매를 진행시킨 거예요. 근데 이때 경매 진행할 당시엔 이미 이건 없어진 거예요. 없어요. 이게 없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 중앙지방법원 2017 타경의 4059호 3번 물건의 말소 기준 권리는 어떤 거냐? 2016년 8월달 병건저당권이다. 말소 기준 권리는 움직인다는 말씀 드렸죠, 그죠? 예. 그러면 이 사람은 뭡니까? 병저당권보다도 먼저 빨리 전입신고했잖아요. 보증금 싸먹으니래요. 이러한 사실관계를 자 그러면 이분이 저는 편해서 A라는 분이 입찰 들어가서 낙찰 받았다고 표시했는데요. 이분의 입장에서 2018년 3월 21일자 1차 매각일이 다시 잡혔는데 3월 21일 날에는 3월 20일 날 해가지고 그 다음 날이죠. 그 전날 3월 20일 날 등기부등본 한 통 발급받아 보자 이거지. 그죠? 등기부등본 한 통 발급받아 보니까 이미 요 1순위 저당권은 언제입니까? 그 전에 2017년 12월 29일 날 말소됐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낙찰자한테 여러분들 임차인들 전입신고 먼저 돼 있는 임차인들 때려는 봐서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좀이 아니고 상당히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단지 전입신고만 돼 있고 확정일자 날짜도 없고 배당 요구도 안 했다 그러면 이 사람 가짜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사람은 진짜 임차인인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집행관입니다. 현장 가서 초인종 눌러요. 안에 누가 사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안에 임차인이 있어요. 자기 전세 보증금 3억이래 시작이겠지.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협조를 안 해줘 버려요. 밖에서 초인종 디립다 누르자는 거죠. 임차인이 누구세요? 문 열어가지고 협조 안 해줘도 괜찮습니다. 문 딱 닫아버리면요. 집행관은 가가지고 어떡한다 봐가지고 임차인 뭐 부재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단지 전입신고만 먼저 되어 있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진정한 임차인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은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말소 기준 권리보다는 먼저 전입신고되어 있다 하더라면 이 사람은 임차인이다라는 그런 가정 전제하에서 우리는 여기 땅 스타트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자, 그런데 A라는 분 말이죠. 분명히 이 1순위 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을 인지를 했으면 이 날짜 입찰 안 들어갔겠죠. 그죠? 근데 몰랐겠죠. 왜 몰랐을까? 그 간단한 등기부등본 한 통 발급을 안 받아봤으니까 몰랐겠지. 등기부등본 한 발급 안 받아보는 거야. 그럼 경매 정보제라도 찬찬히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파악을 안 한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A라는 분 말이죠. 그냥 이날 그 전에 1차 길날 4억 9,400만 원 더 많은 5억 4,660만 원 팍 질러버렸어요. 네. 이게 1차 감정 가격이 4억 7,100만 원입니다. 4억 7,100만 원인데 여기서도 4억 7,100만 원이잖아요. 4억 7,100만 원인데 이번에 4억 9,400 썼고 그러니까 불허가 결정 났으니까 가격 저감 없이 그대로 내려와요. 그럼 이날따라 4억 7,100만 원인데 5억 4,660만 원 확 질러버렸어. 이번 같은 경우 대금 납부 안 해버렸네. 얼마짜리 떡 사드셨나요? 4,710만 원짜리. 와, 그건 5천만 원짜리 떡을 팍 그냥 한 입에 팍. 오늘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요. 저희 자양당 보면 이게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그거 가가지고 바람떡을 제일 좋아합니다. 예. 한 팩을 사서 먹었는데, 떡값도 올랐었대. 그전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2,000원 하던 게 이제 500원 올라가 2,500원 합니다. 그래도 바람떡은 2,500원인데, 예? 입찰 보증금 해가지고 4,710만 원을 한 입에 탁 털어넣어 버린다면 이게. 그런 분들이 화병 나가지고요, 우울증 걸립니다. 안 돼요, 안 돼. 그죠?
이 상태 대금 납부를 안 한 상태에서 경매 사건이 계속 진행되다가 4,000매가 끼일날 해가지고 어느 누가 3억 3,800만 원의 낙찰을 받고 이 사건은 종결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럼 조금 전에 제가 어등부 사건도 보여드렸고 요 이제 중앙지방법원 요 사건도 보면 말이죠. 답은 아주 간단하잖아요. 이게 어렵습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게 참, 뭐 상당히 말 그대로 뭡니까? 인테그랄 리미터 미적분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복잡합니까? 아니잖아요. 봐가지고 등기부등본 한 통만 발급받으면 되지.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등기부등본 한 통, 그러니까 이 날짜 이분이 등기부등본 한 통 얼마입니까? 700원이잖아요. 700원. 700원 데려가지고 등기부등본 한 통만 딱 발급받아보면 어머야 이게 죽어버렸네. 야, 그럼 뭔지 몰라도 3억짜리 그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겠네. 아이고야, 인수한다. 만약에 3억 인수한다면요. 5억 4,600짜리인데 8억 4천여만 원 이상 된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이 물건지 위치는요, 서울 강남구입니다. 그래도 하니까 위치는 괜찮아요. 빌라요. 근데 그렇다니까 강남도 어느 정도지. 그냥 이렇게 무분별하게 내질러 버린다면요. 법원 경매 투자 못할 사람 없어요. 막 질러버리면 되니까. 맞잖아요. 막 지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르는 게 대수는 절대로 아닙니다. 민폐 끼치지들 마세요. 예? 제발 전 이런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게 이 채널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경매 조회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경매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 희망사항인데 물론 그래 저희 조회수가 많이 늘어나면 제 통장에 유튜브 상에서 제 통장에 꽂히는 돈도 많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뭐다 이게 저도 이제 경매 투자하는 경매인의 한 사람 입장에서 봐가지고 안타까워서 그런 얘기 한다. 왜 자꾸 민폐를 끼치냐고. 찬찬히 보면 될 게 있는데 세월이 좀 먹나요? 세월 절대로 좀 먹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서요. 밑으로 보면 오늘 역시 마찬가지 라이브 방송 2022년 2월 23일이고요. 이 사건 관련된 등기부등본 한 통 보여드릴게요. 자, 편집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1번 건전한권, 색깔을 좀 바꿀게요. 1번 건전한권 해가지고 1번 건전한권 설정 등기 말소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2017년 12월 29일이지요? 1번 건전한권이잖아요. 아까 이게 6천만 원짜리가 4천만 원으로 이제 금액을 감액해서 등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게 2017년 12월 27일 날 1차 감정 가격이 4억 7,100만 원인데 여기서 누가 4억 9천만 원 정도 써서 낙찰 받았단 말이죠. 근데 29일 날 요게 없어져 버렸어. 말소 기준 권리가. 그러면 요 저당권 이후에 보니까 누가 전입신고한 임차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전세 보증금 3억 원이더라. 근데 요게 없어져 버렸다 이거죠. 그러면 이분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한 사유는 뭐냐 그러니까 간단해요. 법원에서 작성한 매각 물건 명세서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매각 물건 명세서하고 정말로 친해지셔야 됩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에 보니까 최선순위 설정 날짜가 언제? 2003년 9월 18일로 되어 있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에 최선순위 설정 날짜 대체적으로 말소 기준 권리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가 2003년 9월 18일로 되어 있다 이거죠. 근데 이 말소 기준 권리가 없어졌다 이거죠. 없어짐으로 인해가지고 이 임차인을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된다. 인수를 한다는 건 매각 조건이 바뀌었다 이거죠. 매각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는 이 부동산 못 사, 안 사.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4억 9천여 만에 낙찰 받으신 분들은 매각 불허가 신청해서 결정을 받아내고 빠져나왔는데 그 다음에 2번 타자 이거 이제 경매 정보지를 보여드릴게요. 간단하죠. 저는 제가 머리가 별로 안 좋아요. 이렇다면 참 복잡한 거 싫어해요. 어쨌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꽁 잡는 게 매잖아요. 돈만 벌면 되잖아요. 복잡하게 그걸 좀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튜브 상에 영상물에서 보면 막 배당표 작성 막 강의하시는 분 계시더라고. 나 그 정말 머리가 아파. 머리 쥐가 나요, 쥐가 나. 또 어떤 분 민법, 행정법, 원법, 법법 하니까 눈을 끔뻑끔뻑 하다가 제가 졸려요. 그거보다는 저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차근차근 저랑 같이 한번 씨름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요.
이 사건에서 이제 2017 타경입니다. 2017 타경이고요. 4059 강남구 삼성동이네요. 강남구 삼성동에 강남구 삼성동에 소재하는 다세대 주택 빌라인데 뭐 외벽에다가 검치를 해놓은 모양입니다. 네, 빌라인 모양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만 드렸습니까? 여기 보시니까 뭐 그냥 여기 보시면 잠깐만요. 1차 매각기일 날 이분들이 12월 27일 날 해가지고 4억 9,400만 원 썼다는 거죠. 2등이 4억 9,200이니까 한 200만 원 차이로 이제 이분들이 낙찰을 받았는데 29일 날 12월 29일 날 해가 1순위 저당권 말소시켰단 말이죠. 잠깐만요. 1순위 저당권 말소됐다는 게 등기부등본상에 이게 말소된 거지. 여기는 표시는 안 돼 있네요. 그죠? 왜냐면 이게 여기 보시게 되면은 1순위 저당권이 2003년 9월 달에 그러고 나서 임차인 변모 지분이 2015년 9월 달에 그리고 나서 2순위 저당권이 2016년 8월 달에. 근데 이게 없어졌다 이거죠. 없어졌고 전세보증금 3억 원인데 대항력이 있대요. 배당력은 하긴 했네요. 그죠? 확정일자가 없어. 확정일자가 없는 상태에서 배당력 해본들 완전 완전 꽝이지, 꽝. 그죠? 이런 상태에서 아까 제가 자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다시 위로 올라가니까 그러면 2017년 12월 29일 날 1순위 저당권이 말소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2018년 3월 21일 날 강모 씨라는 분이 단독을 해가지고 5억 4,660만 원에 싸찔러 버렸다 이게. 그죠? 왜 그랬을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근데 허가가 났어요? 당연히 대금 납부 못하죠.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얼마? 이 금액이죠. 최저 매각 금액인 4억 7,100만 원에 10%인 4,710만 원은 빠이빠이 해가지고 정말로 참 피 같은 돈 아닙니까? 그죠? 이 상태에서 흘러 쭉 다시 이제 대금 납부 못하니까 또 신건이에요. 그러니까 가격 저감 없이 그대로 날짜가 지정되거든요. 그 뒤로부터는 우리 경매인들이 정신을 좀 차리셨는지 뚜두두두두 유찰되다가 이 날짜에 11명이 들어와가지고요. 최종적으로 3억 3,800만 원에 아마 누가 낙찰을 받아 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건도 역시 마찬가지 입찰하기 직전에 이거 안 했습니까? 이게 이분이 2018년 3월 21일 날 입찰한다면 3월 20날쯤에 해서 등기부등본 700원 한 통만 살포시 발급받아 보게 되면요. 4,710만 원이라는 돈은 내 주머니에서 안 나가겠죠. 그죠? 이게 어렵습니까, 이게? 이런 것조차도 어렵다고 하면 저는 정말로 이게 대책임, 무대책입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죠? 그렇게 하기라고요. 또 이제 다른 사례 하나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대입변제 관련 경매 사건인데 목포 지원 사건이에요. 요거는 지금 보면 요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보시면은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제 임차인이 문제가 아니고 임차인은 이미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서 갑이 전입신고되어 있습니다. 전입신고되어 있고요. 전입신고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낙찰자한테 이분은 대항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당권이 이 병이 가등기를 설정해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 뒤에 정의 가압류를 하고 나서 본안 소송위원 판결문 가지고 이렇듯이 강제경미 신청을 해버렸어요. 강제경미 신청해가지고 그럼 1차 기일이 잡힌단 말이죠. 2017년 8월 14일자로서 1차 매각기일이 잡혔어요. 날짜 똑같죠, 그죠? 같은 날짜인데 2017년 8월 14일 날 1차 매각기일 잡힐 적에 이분이 이때 본등기 해버렸어. 예. 본등기 하면 뭐다? 이게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한 날로 뿅 이렇게 속업해 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미 뭐다? 한국 화약인가요? 거기서 강제경미 신청했는데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한 날로 속업한다. 2015년 12월 달로 해서 병이 일어나는 사람 자기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가진다더라. 그러면 정은 뭡니까? 2015년 12월 이후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경우 기각 결정 났다는 거죠. 근데 우리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말이죠. 이게 보셔가지고 설사 낙찰을 받았다더라. 낙찰을 받은 상태에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였다 하더라. 과연 이랬을 적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경우 저는 그렇게 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봐가지고요. 본등기하였다 그러면 이 기각 결정 나버리잖아요. 그죠? 기각이야, 기각. 없었던 걸로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입찰을 보는 것 받고 경매 절차가 더 이상 진행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는 큰 문제는 없는데, 큰 문제는 없다 이거죠.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하고요. 의정부 지방법원 사건,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등기부 등본 한 통만 우리가 발급받아 보게 되면 다시 앞으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 자료가 많습니다. 이거네요. 보시니까. 등기부 등본 한 통만 발급받아 보면 이게 나와야 돼. 이게 포인트입니다. 딴 게 포인트 아니에요. 오늘 방송에 포인트는 뭐다? 입찰 들어가신다? 그러면요. 입찰하기 직전에 등기부 등본 한 통 발급받아 보세요. 반드시입니다. 요즘 대부분 인터넷 등기소는 실시간 반영이 다 되잖아요.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내가 낙찰 받았다 했을 적에는 대금 납부하기 직전에 정말입니다. 이게 대금 납부하기 직전에 반드시 여러분들 받아 보십시오. 발급 받아 보셔가지고 몰라. 그럼 저랑 좀 친해진 상태라면은 저한테 카톡을 주시든지 아니면은 저희 카페에다가 질문을 주시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이제 소통을 하시란 말이죠. 괜히 쓸데없이 뜬구름 잡는 식으로 말이죠. 유치권 해가지고 말이죠. 100억짜리 10억에 유치권 낙찰 받는 방법, 공장 낙찰, 여러분들 공장 관심 있습니까? 저 공장 관심 없어요. 공장 낙찰 받는 방법. 그런 영상물 100번 봐봤자 돈하고 연결된다, 안 된다. 연결 안 돼요. 저는 이런 생각 가지게 됩니다. 돈과 연결이 안 되는 것은 완전히 내 머릿속에서 다 지워버리자. 단순화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너지분하게 모든 어떤, 잡단 지식들 많이 있는데, 가면 이치만 돈이 안 되는 거야. 돈 안 되면 그런 지식은 뭡니까? 죽은 지식이지. 시잘데없는 지식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자료를 잠깐 보일게요. 이게 이제 우리가 대의변제가, 하고요. 잠깐만요. 대의변제 끝나고 이제 2편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2편이 정말로 이제 제가 볼 때는 리얼한 내용들이 많아요. 이게 또 전 소유자가 여기 하나 더 있네요. 전 소유자가 현 임차인인 경우, 요건 말이죠. 제가 오늘이 2월 23일이죠. 2월 25일 날 모레 금요일 날 전 소유자가 현 임차인인 경우 요 사례하고요. 또는 전 임차인이 현 소유자인 경우, 우리 그런 거꾸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랬을 때 혼동에 의해서 권리관계가 죽는가 안 죽는가, 이것도 우리가 파악해 봐야 돼요. 요거 끝나고 나서 이제 어디 아마 2편이 나올 겁니다. 2편 나왔죠, 그죠? 경매 실전편이니까. 그럼 아마 이제 2월 25일 날은 말이죠. 전 소유자가 현 임차인인 경우, 또 전 임차인이 현 소유자인 경우, 그걸 해가지고 요 교재는 안 나오십니다만 그걸 여러분들한테 자료로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요, 제가 막 힘이 나요. 그래서 보다 더 양질의 영상물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